어디선가 들려오는 증기박동 소리. 올라간다! 집이 생겼습니다. 작고 소중한 테라포마 생존기 그 5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러면 선풍기가 반대로 되네. 문제는 근대 시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분야에 대해선 최대한 자동화를 진행하고 발전 속도를 증폭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기체를 임시로 뚫겠습니다. 여기를. 분쇄 휠에서 생기는 먼지가 생각보다 많아 우선 땅속으로 매립 후 추후 처리 방안을 고안하기로 하고 밑으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네요. 태초마을로 복귀해 분쇄 휠을 받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 분쇄 휠 가져온 걸 붙이면은 좋아요. 이제 이걸 필터 처리한 다음에 돌려야겠습니다. 이번에 설계한 방식은 황동퍼널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터의 항목을 개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완료된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필터도 나왔네. 좋아요. 자동화 완료. 나머지도 다 가지고 봅시다. 다행히 잘 동작하는 걸 확인했고 좋아. 분쇄되고 있는 거 봐요. 자동으로. 대용량 세광시 요긴하게 쓸 수 있게 되었죠. 이제 이머시브에 대한 준비를 슬슬 해야 됩니다. 흡을기를 돌려서 우선 자원을 모으는 게 우선이라고는 하지만 여태까지는 전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물이 부족했고 탐사가 부족했고 살아가기에도 급급했죠. 다만 여태까지 지나온 여정이 근대 시대에 진입할 수 있게 했고 돌아간다. 뭐 나온다. 이윽고 마침내 자동 채굴에까지 이르렀죠. 이번에 채굴기를 설치한 장소는 철 광맥인데 이는 실질적으로 한동안 철이 무한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자원이 보충되는 대로 채굴기를 하나씩 늘려나가면 채광에 노동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게 되고 그 인력은 고스란히 재련 및 발전에 투입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발전은 순탄한 듯 했으나 문제는 예상 외의 곳에서 나옵니다. 예스맨님 그러고 보니까 옷 입었어요? 옷 없어? 그럼 당신 얼어 죽을 텐데? 이거 일단 단열대도 남는 것 같거든요. 이거라도 일단 입어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인원별로 돌아갈 옷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옷이 없는 인원은 중간중간 체온을 높여야 해서 노동 효율이 다소 줄어들었죠. 데려온 인력에겐 구리 채광을 시켰습니다. 뭐야? 잠깐만. 방패 어디 갔어? 많은 발전을 이뤘음에도 여전히 무서운 적이네요. 일단 여기 온도가 20도잖아요. 20도에 내려갈수록 점점 따뜻해지니까 밤에는 여기서 광질을 진행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저랑 같이 발련지대 계신 분들은 밤이 됐으니까 체온의 각별을 신경을 써주길 바랍니다. 증기기관부터 채굴기까지 근대시대의 문턱을 갓 넘은 터라 앞으로의 발전에 앞서 내실 다지기에 들어갑니다. 아연 광맥 탐사 라피스님이랑 협의해서 보내도록 하십시오. 광석의 재구조사를 실시한 후 부족한 광석은 채굴을 요청했고 여기 이제 게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단열을 위해 공장 공사를 재개합니다. 벽은 메꾸면 될 거. 맞다. 뭐야? 거미가 거미줄을 만드네요? 이게 무슨 당연한 소린가 싶겠지만 거미가 거미줄을 만드네요? 건축이 잘 안 풀릴 땐 길도 닫고 새로운 광석을 필터링에 추가하기도 하고 산업혁명이죠. 이게 바로 딸각으로 그냥 넣기만 하면 완성되는. 태초마을에 들러 식량 및 자재를 보충하고 채굴된 철 광석을 가져다 세광에 전달하기도 했죠. 터졌다. 하트처럼 생긴 것 같기도. 잠깐 딴 길로 샜던 감이 없지 않지만
태초마을에 있던 암석 생성기를 이설한 후 온전히 건축에 집중하게 됐고, 아, 이걸 반대쪽에 그대로 대칭 만들려고 하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구만. 아닙니다. 저 건축 못해요. 그냥 시도를 해볼 뿐이지. 못하는 걸 못한다고 언제까지고 시도조차 안 하면 절대 늘질 않거든요.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됐지만 공사는 착실히 진행되어 점차 그럴싸한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면 천장은 대략적으로는 덮어졌고요. 슬슬 1차 마을에 한번 갔다 옵시다. 아, 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볼까? 이 굴뚝은 뭐지? 이 굴뚝은 뭐지? 이거 데코레이션인가? 어이구야, 깜짝이야. 이게 그거다. 레드스톤 반응 발전기. 우리는 열 에너지와 기체 압력을 이용해 회전하는 운동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자기장 내에서 코일을 회전시키면 기전력이 발생하는데, 방금 봤던 아이템들은 각각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쓸 예정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꽤 일찍 만들어지긴 했네요. 압축철을 다량 준비 중입니다. 지난 편에선 팅커스 컨스트럭트의 발전을 위해 소량만이 제작되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압력 챔버를 만들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몇 개입니까? 22개? 많이 나온 건가? 필요한 분량만큼은 확보됐고, 설치할 장소가 정해질 때까지 일단 보관. 흰님은 지금 바로 구리 채굴기랑 증기기관 만들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한지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현재 철은 굉장히 풍족해진 반면 함께 사용되는 다른 자원들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채굴기 증설 및 내실 다지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고, 한동안은 세건과 채굴에 시간을 할애했죠. 아이, 대장장이가 일 많으면 좋은 거지. 뭐야, 바람이 왜 이렇게 불어? 어라? 어라, 이거 느낌이 이상한데? 잠깐! 빨려 들어간다! 페러쉐일이 있으니 큰 위험은 없었지만 시간을 다소 뺏겼죠. 됐다. 공장을 가동하면서 세광 효율이 좋아졌는데, 대용량으로 한 번에 처리하다 보니 창고가 순식간에 차더라고요. 그래서 상자를 정리하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들었죠. 지옥 재탐사도 검토했습니다. 증기 엔진에 필요한 블레이즈를 포획하기 위함이었죠. 여기서 더 진행은 정말 까딱했다간 내가 죽어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좀 더 길을 잃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이후 인원을 모아 지옥으로 재진입했고, 한 마리 돼. 뭐야? 다소 위기가 있긴 했지만 잠깐만, 잡을게. 잡았다. 블레이즈 3마리를 포획한 후 오버월드로 복귀합니다. 바로 방금 전까진 적이었지만 너흰 이제 평생을 번호 속에 갇혀. 우리를 이렇게 전멸로 몰아 넣을 뻔했는데 이 정도는 뭐. 이후에는 풍차를 증설하고 생산량과 사용량이 조화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이 채굴기는 하나 더 늘려야 되는 게 여러모로 생각도 맞는 것 같고, 한숨 돌린 후엔 채굴기 제작을 위해 대장간 일을 좀 거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원을 한 후엔 제 할 일을 찾아 나섰는데, 머지않은 미래에 진행될 운송수단인 기차를 위해 기차역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채굴기 2호기가 완성되었고, 2호기 가동에 필요한 증기 엔진을 만들기 위해 우리를 추가 수급, 세광 작업까지 진행한 후 태초마을로 돌아갑니다. 형님, 여기 구리 받아가십시오. 구리 100개 좀 넘게.
뭐야 랜턴 저거 뭐야. 오 용암을 담았어. 횃불은 시간 지나면 꺼져서 한 번씩 불을 붙여줬어야 했는데 나쁘지 않은데? 근데 조금 비싸다. 뭐 철이 많으니까 상관없나 싶기는. 한 번에 3개구나. 새로 생긴 광원을 설치하고 아침을 맞습니다. 가져온 구리로 증기 엔진을 만들 때까지 마을 정비 및 기차역 건물 공사를 진행했고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소소한 성취감을 쌓고 227일차. 해골기 하나를 만들고 하나를 더 만드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네요. 여기가 아니야? 이번에 채굴기를 설치할 장소는 구리, 금, 은의 혼합광상입니다. 광맥은 전용 채굴기로 찾을 수 있는데 태초마을 인근에 이전에 찾아둔 게 있었습니다. 라피스님은 청크 경계 확인하고 이와 가급적이면 센터 쪽에다가 설치 시작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채우는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길. 근데 낭만 있다. 여기 이렇게 가로등 해놓으니까. 설치 과정에서 빠뜨린 항목들이 발견되어 시간이 다소 소요됐지만 다음날 동이 트고 다시 또 질 때쯤 나온다. 두 번째 채굴기 가동을 시작합니다. 불이랑 은이랑. 네, 압축 챔버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팀님은 아까 그 전지 튜브 공장을 필요한 자원을 얻는 파이프라인이 구성됐으니 검증된 전문 인력 몇 명에게 발전 항목을 배정하고 팅커스 대형 용광로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저 나름의 발전 방향 구상 및 마을 관리에 들어갑니다. 일단 용광로 제어기 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테슬라 코일이 들어가네? 제정신인가? 용광로에 테슬라 코일 들어가? 기차도 준비를 해야 되고. 현재 발전 중인 항목에 방해하지 않고 개별로 발전을 올릴 수 있는 게 없어 우선 공장을 마저 지었고 이게 맞나? 이게 뭐지? 이게 맞나? 뭐 대충 단열 조건을 갖춘 외벽은 완성됐죠.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챔버요. 그동안 압력 챔버가 완성되어 기술자와 함께 도착했고 한 요쯤이면 되지 싶은데 바닥을 조금 도배를 할게요. 공장 뒷마당에 공간을 만들어 설치를 완료했죠. 그거 터지죠? 이 챔버는 압력을 과다하게 넣으면 터지기도 하는데 일단 당분간은 안 쓸 겁니다. 세관 과정을 거치며 생성되는 가루들에 대해 저장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좀 여유있게 그냥 공간 확보해 두겠습니다. 의자나 약간 좀 그런 편의시설 만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발전 관련 투자는 악흥마을에 진행할 예정이라 포크스 오븐도 배치해 두었습니다. 이후엔 공장 내 전반적인 개선 공사를 진행했고 여기 이제 랜턴도 나중에 달아놔야 되는데 랜턴은 조금 나중에. 생성되는 먼지 등을 정화할 공조실도 만들었습니다. 저 나무를 치워야 될 것 같군. 저기다가 이제 뭐 유리창 펜스 같은 거 처리해두면 괜찮겠죠? 태초마을에 기차역을 만들었으니 악흥마을에도 기차역이 필요하겠죠. 슬슬 기차에 필요한 실질적인 코스트도 계산하기 시작했고 기차역 부지에 대한 확보도 미리 진행했죠. 일자로 하나 뽑고. 확인해보니 기차 선로를 만드는데 다소의 공정이 필요해 재료를 모아 준비했고 됐다. 돼지 안녕. 새끼 돼지도 안녕. 온 김에 기차의 핵심 재료인 강판도 만들었습니다. 기차 케이싱 완성! 자, 트레인 스테이션. 기차역의 기준이 되는 스테이션도 만들었고 앞으로는 선로와 기차 디자인만 있으면 되겠네요. 자, 이제 기차를 여기서부터 만드냐 단량지대에서부터 만드냐가 또 관건인데, 우선 선로를 양산하기 위해서라도 악흥마을로 향했고 샘플 생산을 시작. 반자동이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슬리더윙님은 심심하면은 이거 만약에 끝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앞에 상자에 넣어줄 수 있어요? 선로 생산은 이제 진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 발전 계획을 재정비하러 태초마을로 돌아갑니다.
우선은 대략적으로 이런 위주로 하면 될 것 같고, 자주 사용되는 재료 중에 전지 튜브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조합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나 자주 사용되고 만들 때마다 번거롭다 보니 이참에 공정을 하나 만들어 두려고 합니다. 모르지를 해야 되네. 아니다, 앞찾기는 좀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킴님은 그 전지 튜브 준비가 되면은 관람지도로 이동합시다. 전지 튜브 공정을 설계하고 브리핑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가결된 안이 있었어서 해당 안에 재료를 준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241일차. 공장 나름 다듬어져 있죠. 단열을 위해 지하실과 지상층에 문을 설치하고 따뜻해졌다. 공장 안에서는 적어도 더워 죽을 일은 없겠습니다. 잘 됐네요. 여기다가 다리 놓아가지고 건너편에 만들면 어떨까요? 전지 튜브 공정에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실외에서 단동으로 돌리는 설비로 만들 것이냐, 지붕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완전한 실내 단열을 만들지 않더라도 그 부분을 조금 유념해서. 채광 및 공장 정비를 병행하며 공사는 진행됐고 새해예요? 알고 보니 새해를 맞은 상태였죠. 그러네. 와, 이거 밀려? 아, 밖에 토네이도 있네. 이상하게 겨울 들어 토네이도가 많이 오더라고요. 밖에 나갈 때 조심해요. 이거 나가면은 얼어 죽는다. 떨어져 죽는 게 아니라. 현대시대에 진입하면 재난 시스템도 만들어야겠네요. 지상에 이렇게 보여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토네이도가 멀어진 후엔 작업을 재개했고 선로 양산 공정도 병행 작업했죠. 토네이도 좀 가까워진 것 같은데. 이거 저쪽에 온실 갔다가는 빨려 들어가겠다. 식량을 방금 다 먹어가지고 이제 슬슬 돌아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필요한 품목은 혹시 확인이 됐나요? 공정의 토대는 완성된 상태인데 기타 부속품들이 부족한 상태라 태초마을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얼추 준비는 된 것 같네요. 식량 겨울 나기에는 충분하죠 지금? 어떻게 보여요? 소비 속도로 봤을 때? 아마도. 아직 온실이 안정되지 않아 겨울 동안 식량 수급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묵혀둔 식량으로 겨울을 나야 할 텐데 지금 시점에선 가능할지 좀 애매하네요. 이후엔 마을 관리와 함께 공정에 필요한 부품들을 만들었고 누들 스프. 늦었지만 새해를 기념하며 우동도 먹었습니다. 아, 동작하네. 잘하네. 그럼 됐다. 이후 선로를 제작하기 위한 공정은 거의 완료됐고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전지 튜브 공정도 곧 완성됐죠. 너무 빨리 누르는 거 아니야? 이후에는 기능이 완성된 전지 튜브 공정에 케이싱 작업을 하고 지붕 공사와 회로 작업을 거쳐 신호를 이렇게. 자동 수동 모드를 구분해 완성했어야 했는데 레드스톤 횃불이 8개. 모자라. 레드스톤이 모자라. 레드스톤 부족 이슈가 발생하는 바람에 일단 태초마을로 돌아갑니다. 황동이 1개가 모자라. 황동이야. 구리랑 아연인데 구리가 없네? 선로 공정에 황동이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황동도 없고 재료인 구리도 없어 세광을 진행했고 아연 조각 한번. 그리고 2번 때리기. 됐네요. 이후 기차에 필요한 다른 재료 몇 개를 더 준비해 나극마을로 이동. 선로 제작 공정을 완성했죠. 자, 레일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251일차 드디어 첫 기차 노선을. 설치해 볼 겁니다. 최초의 증기기관차는 1804년이었다고 합니다. 아, 이 레일을 드디어 보는구나. 기차가 등장하기 전 사람들의 이동엔 늘 한계가 있었습니다.
멀리 가려면 말이나 마차에 의존해야 했고 날씨나 길 상태, 들짐승도 조심해야 했죠. 좋아요. 악산업단지. 물자 운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레 몇 대 또는 강을 따라 이동하는 게 전부였고 그마저도 대용량을 빠르게 운송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기차를 이제 하지만 증기기관과 그를 활용한 기차로 인해 그 모든 것들이 해소되고 인류 운송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죠. 최초의 기차. 이 인간이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자, 일단 이렇게 기차 이제 레일만 연결하고 또 기차 디자인만 좀 다듬으면 되는 수준이고요. 이러면 당장 준비해둔 기차 디자인이 없어 선로만 양산하며 잠정 보류하도록 했고 또다시 찾아온 토네이도와 우박을 피한 후 전지 튜브 공정을 마저 완성시켰습니다. 자, 자동운전 모드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건드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돌아가고요. 이 속도는 밑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모드에서는 당연히 자동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버튼을 눌러야만 동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당시 발전 방향에 대해 부족원에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뭘 발전할지. 이머시브냐? 기차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토이였죠. 아주 합리적이야. 자, 일단 앞으로의 발전 진행 방향에 대해서 조금 결정을 해볼까 합니다. 자, 연주 그만. 연주 안 돼. 이거 조합법을 잠깐 보겠습니다. HOP 그라파이트 더스트는 다음으로 태클을 올려야 할 대상은 아무래도 아크화로였는데 전기를 엄청 먹는 기계다 보니 발전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결정해야 했고 소모품으로 HOP 흑연 전극 봉이 들어가서 소모품을 제작하는 루트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레드스톤 반응 발전기를 쓸 거고요. 메커니즘을 병행하진 않을 겁니다. 이전에 고지한 바가 있어요. 앞바퀴 바로기 분쇄기를 동시 준비합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죠. 원자재가 있더라도 가공과 조합에 상당히 오래 걸리는 루트를 택했고 내실은 잘 다져가며 발전하겠지만 쿠데타가 일어나면 실각할지도 모르겠네요. 철로만 일단 따지겠습니다. 철로만. 재련해야 하는 철의 총 개수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아, 머리 아픈데? 아무튼 많이 필요해. 아무튼 많이 필요해. 강철 기준으로. 강철을 만들고 성형하고 재료를 만드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다수의 인력은 그쪽으로 몰아줬고 저는 전체적인 관리 및 조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발리암지대 바로 날아갑니다. 일단. 앞으로의 발전은 대량의 광석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광석이 있다고 그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뻔한 것들 있잖아. 꼭 버려야 되는 것들. 세광 자동화를 했다지만 결과물의 정리는 인력이 필요했고 이게 생각보다 엄청 바빴습니다. 나 그러고 보니까 일어나서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여기 이제 건물 한 채가 더 자그만한 거 올라간다고 치고 이머시브 기계도 먼지를, 오염물을 굉장히 많이 생성하니까 발전팀으로 보낼 세광 작업을 진행하며 함께 진행할, 준비해야 할 다른 사항도 점검했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 진짜 공장 노동자가 된 기분이야. 생산직 노동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며칠째야. 나 지금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죠. 258일차. 줄이를 샤샥. 할 게 없으면 나무 캐야 돼. 이보시오, 빨리 타쇼. 추가 인력도 둘이나 충원되는 등 발전은 나름 순환 궤도에 올라탔고 청사진 대포. 시간을 많이 잡아먹던 건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청사진 대포도 만들었죠. 이후에는 또 재료를 모으면서 세광을 하는 나날의 반복. 재료도 얼추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슬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돌아왔고요. 진행 상황 간략하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인원들은 마을에 잘 적응한 것으로 보였고 발전은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 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소모되는 목재를 쉽게 얻기 위해
나무 공장을 준비했고 며칠에 걸쳐 재료를 준비한 결과 며칠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숯 어때요? 숯 잔량이 어때? 이번에 목재 공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 하나가 철 재련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발전 수준으론 철 재련을 위해 숯을 써야 하는데 지금은 다량의 철이 필요한 시기고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숯은 비축분을 쓰고 있는 상태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공급력 확대는 필수적이었죠. 청사진 대포를 사용해 보도록 하죠. 청사진 대포는 다들 아시겠지만 싱글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 만든 디자인을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어줍니다. 동력은 하약이 전부고요. 일단은 스킵 미칭 블록, 없는 블록은 패스하도록 합시다. 시작. 왜 안 돌지? 아, 됐다. 앞으로 건축에 할애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죠. 뭐야, 완성이야? 역시 기계는 꾀를 부리지 않아요. 다음날 오전쯤 완성됐습니다. 아이템 인터페이스가 설치가 돼야 될 터인데. 잠깐만! 시프트 때문에 빨려 들어간다! 이날의 토네이도는 꽤 강했고 271차. 살려줘요, 나 여기 있어요! 꼬박 하룻밤을 하늘에 떠 있었죠. 이후엔 아이템 인터페이스를 붙이고 동력을 연결하여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동작하겠지. 오, 이제 캔다. 좋아요. 이후로는 한동안 내실을 다졌습니다. 소모된 점토를 보충한다거나 기타 필요한 아이템을 제작한다거나 아, 만드네? 조금 이르지만 열 발전기를 만들어 둔다거나 숨고르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좋아요. 전지 튜브 4개 만들었으니까 이제 1차 날에 황동 퍼널 슬슬 다음 건물을 준비할 때가 됐는데 용광로를 풀로 돌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원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내화점토 재료를 가져다 줬고 내화점토는 이제 흰님이 알아서 만들 테고 그럼 나는 건물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합시다. 배철로와 용광로에서 철이 재련되는데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 해당 파트에 투입된 인력 외에는 할 일이 필요했고 이 기간을 활용해 이전부터 구상했던 주택가 조성을 서브 프로젝트로 가져갔습니다. (279일차) 적당한 거 아무거나 자기 거 하나씩. 집이 지어졌으니 누가 먼저 입주할지를 정해야 했는데요. 대안님 당첨. 다 자기 거 다들 가져가세요. 유서 깊은 방법인 디스펜서 추첨제를 채택했습니다. 역할이 저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아이템을 줄이야. 마을 이장격인 제가 명패도 달아주며 그렇게 첫 번째 집의 분양이 끝났고 바로 두 번째 집의 착공. 추첨합니다. 내 집이네. 이후에는 세 번째 집까지 착공을 준비했고 대부분의 재료는 목재였기 때문에 일부 재료의 수급을 진행한 후 목재를 보충함으로써 시작. 세 번째 집도 연달아 착공에 들어갔죠. 이후에는 발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물론 담당자들이 잘 진행해주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꽤 지난 편이고 직접적으로 발전에 참여하며 관리함으로써 애로사항으로 인해 업무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끔 그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조심히 오십시오. 음식도 가져왔겠죠? 낙타고기 아니야 이거? 좋아요, 설치해봅시다. 목표로 했던 기계 중 일부의 재료가 완성되었고 이날은 설치를 하는 날이었죠. 위험한 기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로써 진입하게 된 전기와 산업의 시대.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를 만들었으니 전기를 공급해야겠죠. 오버 스트레스가 됐구나. 역시나. 약간의 계량 과정을 통해 과부하는 곧 해결해냅니다. 된다. 감전사주의. 난 뭐 연결이랑 이런 것까지만. 뭐 시험 삼아 갈아볼 만한 게 있나? 잘 갈린다. 테스트까지 성공적으로 완료. 철마가 달리고 공장이 돌아간다. 근대시대, 인류는 기계의 힘을 손에 넣었고 대량 생산과 대규모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인류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결산해 봅시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